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60? 160 몇 페이지? 9페이지. 이제 전속 중개 들어가. 자, 이번에 시험 잘 보셨어요? 전혀 무반응이다. 그래도 할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회 시험이니까 공부가 안 되신 분은 뭐 어차피 쉽든 어렵든 점수가 안 나왔을 거고, 뭐 되신 분들 좀 나왔겠죠.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169페이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전속 중개 계약 들어갑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이 나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이란 의의가 뭡니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 중개업자 A에게 의뢰를 맡기는 것을 무슨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라는 것은 여러 계공에게 의뢰한다. 한 사람한테 한다는 거야? 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야. 자유.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을 맺든 전속을 맺든 독점을 맺든 이건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보통 기간. 3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을 맺으면 이 개업공인 중개사에게도 의무가 따라붙고 또 누구에게도 의무가 따라붙어요?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중개계약을 쌍방적 중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중개계약? 쌍방적 중개. 기억나요? 자, 그렇죠. 우리가 중개 유형 분류할 때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 그거 공부를 했는데 기억납니까? 전속 중개계약은 쌍방적 중개다. 이런 거 기억나? 기억이 없죠? 당연히 없죠. 한 번 봐갖고는 기억이 되겠어요? 자, 책 한번 보실래요? 내가 적어드렸는데 어디가 어디서 배웠냐면 그 29페이지. 자,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에서 쌍방적 중개 예 그래갖고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내가 적어줬어 안 적었어? 그래, 이런 형태의 중개 계약이 쌍방적 중개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쌍방적 서로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쌍방적 중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은 일방적 중개가 아니라 무슨 중개다? 쌍방적 중개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 유형 29페이지에서 분류할 때 이걸 배운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쌍방적 중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의무를 진다 해서 쌍방적 중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개공에게 의무도 있고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개공 의무상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하나씩. 자, 책은 좀 이따 보세요. 내가 밑줄 올 테니까 칠판을 봐주세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맺으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의무. 작성 의무.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정 서식만 써야 돼. 그럼 일반 중개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반 중개 계약서는 요청이 있을 때도 의무가 아니고 협력. 기억나요? 그리고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가 없다. 기억나죠? 근데 전속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무슨 서식만 써야 돼? 법정 서식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몇 년 보관? 3년 보관. 근데 일반 중개 계약서는 몇 년 보관하라고 했어요? 보관 의무가 없다.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 자,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어디에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무슨 신문? 일간신문. 그랬죠? 그러면 정보 공개는 며칠 이내에 해줘야 됩니까? 7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며칠 이내?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된다.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공개하면 안 돼. 그럼 공개를 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건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해야 되겠어요. 지체 없이. 왜? 자,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몇 월 며칠자에 올라간지를 의뢰인 쪽에서는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이 정보만 공개했으면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지체 없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어떤 정보를 공개를 했냐. 이 정보 공개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 공개사항은 단기사항인데 좀 이따 보기라고, 좀 이따 볼게요. 그건 좀 이따 보기라고. 그 다음에 또 의무가 뭐 있어요? 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무슨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이상? 이것도 문서로서 합니다. 문서로서.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몇 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왜? 전속은 한 사람 맡겨놨기 때문에 A가 일을 안 하면 의뢰인은 그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통지를 해줘라.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이게 개공 의무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3, 4월 달에는 벌칙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과목은 벌칙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봅니다. 자, 이 계약서 쓰라는데 쓰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되었어요?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 쓰지 않으면. 자, 당연히 모르겠죠?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칠판만 보고 있어요. 좀 이따 내가 밑줄 보면서 다 적으라 할 테니까. 무슨 정지?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하라 했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데 해버렸어요. 이건 어떤 제재 들어갔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들어갑니다.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전부 다 뭐 또 될 수가 있어요? 업무정지가 될 수 있어요.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는데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건 어떤 제재 들어가겠어요? 예? 왜 업무정지? 그렇지! 오, 좋았어요. 분필 색깔이 빨갛다. 업무정지. 이제 다 알아. 업무정지. 아주 좋았어요. 업무정지. 그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무슨 정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업무정지고, 이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자, 그래서 이 제목들에도 벌칙은 자꾸 애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워낙 많아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목들에도 자꾸 연습해야 돼. 이 제목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됐어요? 또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전속을 맺으면 이런 의무사항이 따라 붙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여기서 매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데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이 정보 공개사항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 있어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이런 걸 통 털어서 뭐라 그래요? 법에서는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걸 달리 표현해서 기본적 사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 사항을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사항?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또 뭘 공개해야 되느냐? 벽면 도배에서 벽, 수도 전기 가스에서 수, 도로 대중교통에서 뭐요? 도, 일조소음 진동에서 뭐요? 일, 벽수도일 공개해야 돼요. 무슨 도일? 벽수도일 공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를 공개를 해야 돼요. 무슨 관계? 단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적사항은 공개사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왜? 뭐 저당권자 성명, 주소를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띄워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재를 공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개발제한구역. 자, 저 매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가 이런 거.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런 것을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공개해야 되겠어요?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야 돼요. 저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예정 금액. 마지막으로 뭘 공개해야 돼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돼. 무슨 지가?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정보공개사인데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벽수도일 빼버리면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충 나오는데 뭐 굳이 또 두 문자로 암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특정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에서 특 이걸 기본적 사항 같은 말이고 벽수도일은 뭐 신경 안 써도 강의 듣다 보면 이건 다 암기되니까 나놓고 권리관계에서 권 공법상 이용 제한에서 뭐요? 공 거래 예정 금액에서 어디? 예 공시지가에서 어디? 공 그래서 특권 공예공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 특권 공예공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특권 공예공 어떻게 한다? 특권 공예공 집에 갈 때도 특권 공예공 학원 올 때도 특권 공예공 커피 먹을 때도 특권 공예공 됐어요? 자 그러면 특이 특정하게 변호상 기본적 사항 말하고 권위 권리관계 공의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예가 예정금액 공의 공시지가 이해됐어요? 자 이런 정보를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며칠 내에 공개하라. 그리고 공개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통지해서? 진짜 없이. 자 개공 의무 사항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칠판에 적힌 내용 책을 보면서 밑줄 보면서 내가 체크하라 할게요. 자, 책을 봐주세요. 자 169페이지 1번에서 양가로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이란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 중개를 의뢰하면서 특정한 개공 동그라미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 중개하도록 계약. 이거 이제 전속 중개 계약 개념입니다.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거기 세 줄 몇 줄 거놓으시고. 자, 거기서는 볼 필요 없어요. 이제 169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자, DP 넘기세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양가로 1번 첫째 줄. 자, 전속 중개 계약은 아까 체결하여야 한다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자, 첫째 줄 후다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밑줄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양가로 2번, 3번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큰 3번 유효기간 나와 있어요? 자, 몇 개월이 원칙? 3개월. 3월 동그라미. 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큰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다는 권리 의무 나와 있어요? 전속 개공 의무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몇 줄 보세요. 전속 중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거기 그 두 줄 몇 줄 건데 그 말이 뭐냐면 법정 서식을 쓰라 이 말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반드시 법정 서식을 써라. 왜? 시행 규칙이가 서식이 들어있잖아요. 시행 규칙이 뭐냐? 국토교통부령이 시행 규칙입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을 쓰라 이 말이고 두 번째 줄 몇 년 보관하라 그랬어요? 3년 동그라미. 그 옆에다 적어.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아까 무슨 정지? 그 옆에다 적으세요. 근데 뒤에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다 같이 적어놓고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이 계약서 쓰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세 줄을 밑줄 그어야 되는데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 공개하여야 한다. 밑줄 그으시고 며칠 이내라고 적어? 7일 이내라고 적으세요. 며칠 이내? 거기 적어 놓으시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하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거기까지 밑줄.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적으세요. 임치. 자, 임의적 등록 취소. 물론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도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이게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 정지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공개할 정보 내용 있죠, 이거.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해요. 별표 쳐놓으시고, 이건 나중에 외워야 되거든요. 정보 공개사항을. 오늘 뒤에 또 한 번 할 건데, 정보 공개사항 있죠? 1번이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걸 통틀어서 두 번째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그렇게 표현했죠?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밑줄 보세요. 그 밑에다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기본적 사항. 그래서 거기 특 동그라미 쳐서 이제 두 문자로 할 때는 특.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3, 4 묶으세요. 그래갖고 두 문자 동그라미 쓰세요. 벽, 수, 도, 일 동그라미 쓰세요. 벽면 도배에서 벽. 수도, 전기, 가수에서 어디 동그라미? 수. 도로, 대중교통에서 어디? 도. 일조소음, 진동에서. 그래서 우리는 1년간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이 벽수도일 빼버리면 몇 개 되지도 않아.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무슨 관계? 권 동그라미 있어요. 권리관계에서 권 두 문자로 하신 분들은 다 인적사항 공개에서는 아니 할 수 있답니까? 아니 된다. 아니 된다면 찍어서 이건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시험에 또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6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서 공 동그라미. 공. 그 다음에 예정 금액에서 어디 동그라미? 예. 공시지가에서 공. 그래서 임대차 공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권 공예공 그렇게 두 문자로 하실 분들은 특권 공예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외워야 돼. 중요해요. 시험도 자주 나오고. 자, TP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4번 두 줄 나와 있죠? 자, 업무 처리, 자, 공개했다는 사실을 아까 언제까지 통지 알려줘야 들었어요? 이거 밑줄 보세요. 지체 없이 하고 문서 두 가지 동그라미 쳤어요. 시험에 바꾸면 두 가지를 바꿔, 다른 거 안 바꿔. 지체 없이를 7일로 바꾼다 할지, 문서를 9두로 바꾼다 할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통지? 지체 없이. 내가 동그라미 친 것은 문제와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통지? 2주일에. 자, 이것도 문서 동그라미. 그럼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적어. 양가로 4번, 5번 다 업무정지야. 양가로 4번, 5번 다 업무정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세요. 벌칙이 뒤에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같이 해준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저거 등록 취소냐, 업무정지냐, 징역 벌금이냐 이 제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내용이야 뭐 한두 번 들으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재가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 제목들에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 제재를.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 의무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 의무로 들어가야 됩니까? 의뢰인 의무 들어갑니다. 자, 의뢰인 의무로 들어가는데, 자, 이쪽에 좀 빼갖고 적게요. 개공 의무도 있고, 의뢰인 의무도 있어요. 개공 의무도 있고, 의뢰인 의무도 있어요. 자, 의뢰인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책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첫 번째가 위약금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 지불. 자, 위약금은 얼마 지불해야 되겠어요? 중개보수 50%입니까? 해당하는? 그렇지, 해당하는. 좋았어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은 무조건 해당하는. 보수 전액을 지불하라. 이런 뜻이에요. 보수 전액을 지불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 자, 이걸 달리편에서 실비라고 그러죠? 실비. 자, 이건 얼마 지불해야 되겠어요? 그래, 중개보수 50% 범위네. 이게 딱 나와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게 핵심이거든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협조하라. 이렇게 나와서 세 가지입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자, 협조하라. 뭐 하라? 협조하라. 협조 의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의뢰인 의무인데, 그럼 위약금은 또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자, 다른 계공행에 의뢰해서 거래를 성사한 경우 말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이 사람이 특정 계공 한 사람에게 의뢰를 맡겼어. 근데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의뢰를 했어. 자, 왜 해본 거예요? 전속을 맺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계약까지 깨면서 다른 계공에 의뢰를 했냐고. 그 이유. 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예, 비슷했어.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거래를 성사시켜 본 거예요. B가.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그럼 이제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죠. 자기는 전속을 맺었는데 계약까지 깨면서 의뢰인이 B에게 맡겨버렸잖아요. 그럼 이때 위약금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있죠.
여기는 청구하는 거고 여기는 지불하는 거고. 근데 핵심은 얼마를 지불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얼마 지불해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계약하기로 이거 중개해주면 보수 1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위약금적으로 얼마 물어야 돼? 100만 원. 값은 100만 원 지불해야 돼. 위약금으로. 자기가 계약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B에게는 진짜 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러니까 B에게는 진짜 보수, A에게는 위약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위약금 물어야 돼. 그럼 이건 위약금 뭔가 봐봐. 당첨. 이건 위약금 뭔가 봐봐. 둘이 전속을 맺었는데 B에게 의뢰만 했어. 근데 B가 아직 거래를 성사 안 했어. 그럴 때는 위약금 물까 안 물까?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A하고 전속을 맺었는데 의뢰인이 B에게 의뢰를 했다니까? 근데 B가 아직 거래를 성사 안 시켰어. 그러면 위약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도 돼? 왜? 아 거래가 성사 안 됐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해? 정말로? 후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뢰만 해가지고는 아직 A가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B가 거래까지 뭐가 됐을 때 성사됐을 때 위약금을 물어라. 됐어요? 이렇게 전속을 맺으면 다른 경우에 의뢰하면 된다 안 된다? 의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어떻게? 그렇지. 그렇죠. 오늘 또 한번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자, 그렇죠. 자, 이 사람하고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래서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날은 계약이 안 맺었어. 왜? 이 사람은 싸게 산다라고 이건 제값 받아야 된다.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됐어.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했어 안 했어? 누구를 빼버리고 계공을 빼버리고 그러면 계공은 의뢰인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것도 얼마를? 해당하는 금액. 그러면 100만 원 약정했다면 얼마? 위약금 전액을 문다. 해당하는 금액. 보수 전액을. 자 그러면 이제 머리 굴려봐. 우리 법에서는 둘 간의 관계만 규율하고 있어요. 의뢰인하고 전속업자하고. 그럼 상대방 쪽에서는 전혀 말이 없네. 을에게는. 그럼 을에게는 저런 경우에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못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왜 좋아? 왜? 소개해 줬으니까 아주 좋았어요.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아.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신없죠? 여기는?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네, 그 대답 안 해.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일반 중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도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는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어. 이런 현상이 워낙 많이 일어나. 그죠? 소개해 주는데 자기들끼리 해본 경우 실전에서 이미 분쟁이 일어나고 판례가 나와 있어. 일반 중개에서는 이게 가박어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그럼 거기에 준하면 이것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소개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근데 일단은 이 둘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위약금 전액을 물어라. 이해됐어요? 네. 끝. 그 다음에 이건데 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는 말이에요. 스스로 발견한. 자,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의뢰인하고 A하고 둘이 전속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전속중개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을을 발견했어요. 그럼 A 소개로 만난 거예요? 갑이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이걸 줄여서 이제 갑스상이란 말은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렇죠? 갑스상이란 말은 갑이 스스로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A 소개로 만난 거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기대권은 무너졌죠. 자기가 이제 전속을 맺었으니까 자기가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수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어요? 중개보수?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50% 못 받아. 그럼 뭘 받는다는 거예요? 비용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비용을 받는다는 거니까 비용이 뭐예요?
실비. 이것을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이걸 50% 범위 내에서 받아낸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이걸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그럼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이거 중개해주면 보수 약정을 100만 원 약정을 주기로 받기로 약정을 했어.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교통비, 숙박비, 이 물건 조사하면서 실비가 7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보수 100만 원은 받아낸다는 거예요? 못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거 한 푼도 못 받아요, 보수는. 근데 이제 자기 돈 얼마 들어갔어, 지금? 그럼 다 받아내요? 그럼 얼마? 50만 원이요. 이건 실비 50%가 아니라 보수 50%니까 100만 원인데 50%니까 50만 원. 그럼 자기 돈 2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럼 만약에 실비가 2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50만 원 받아내요. 이 경우는 20만 원 받아내요. 왜 20만 원?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들어간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법 조문 그대로 해석한다고. 달리 해석한 게 아니라. 이해됐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스스로 발견했을 때 비용을 지불한다.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뭘 지불한다? 비용. 다른 경우에 의뢰하거나 배제한 경우는 위약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협조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병명균열이냐 도색도배 필요하냐 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거주자에게. 그러면 협조해달라 이 말이야. 알려줘라 이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뢰인 의무는 크게 세 가지. 분석하면 네 가지. 자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위약금은 해당하는. 됐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했을 때는 소요된 비용 50% 범위 내 협조하라.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그러면 이제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막 90점 넘나들면 얼마나 편해 공부하기가. 다른 과목도 편할 거 아니에요. 일단 안심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뺄 수 있는 과목은 제대로 많이 빼준 게 좋아. 저건 쉬우니까 내뒀다가 나중에 한번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점수 안 나와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서 뺄 수 있는 과목은 제대로 빼고 공부해도 안 나온 과목들이 있거든. 그러면 최소한의 뭐 5, 60점 선에 맞추고 이렇게 평균 60점 만들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평균만 맞추면 되니까. 자, 172페이지 2번 전속 의뢰인 의무 밑쪽으로 갑니다. 110의 의뢰인 의무 나와 있습니까? 양갈 1번 제목만 보세요. 다른 계공에 의뢰하여 거래 동그라미 쓰세요. 위약금 지불 밑쪽에서 제목에서 양갈 1번 제목에서.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뢰만 해갖고는 위약금 안 물고 뭐까지 끝내야 돼? 거래. 그거 거래 동그라미 치라고 위약금 밑쪽이시고. 그러면 얼마를 위약금 물어야 돼? 세 번째 줄 중간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해당하는 금액 동그라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만 동그라미. 어떻게? 진하게.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양갈 2번 제목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전속 개공을 뭐 했다? 배제 동그라미. 그 위약금 지불 밑으로. 자, 이런 것도 얼마? 해당하는 세 번째 줄 중에 해당하는 금액 핵심. 그러니까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이야. 배제하든 다른 경우에 의뢰해서 거래하든.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발견상대 거래한 경우 비용 동그라미. 제목에서 비용. 비용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실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그거의 핵심이고 후단에 비용 다시 한번 동그라미 주세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거는 위약금 지불이 아니에요. 이게 결론은 뭐냐? 위약금은 해당하는 금액이고 비용은 50% 범위 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그리고 양가로 4번 협조하라. 뭐하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뭐하라? 먼저 협조. 됐어요? 네,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제재는 아까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전속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120죠? 그 다음에 정보망 들어갑니다. 176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는데 이 정보망이 뭡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인터넷상. 이런 뭐 정보망인데 거기 그 인터넷 떠 있는 건 대부분 사설 정보망들이 많아.
개인들이 운영한 거.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운 정보망은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은 거? 지정을 받은 정보망을 말합니다.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한 게 있어요. 지정받아서. 근데 사실 사설 정보망이 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대기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은 정보망을 말합니다. 일단 그걸 정리해주고 자, 개념부터 들어갈게요. 책은 좀 이따 보고 칠판 봐보세요. 그럼 이 정보망이란 것은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책입니까? 개공상호 간에 이게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한 것이 정보망이야. 그러면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이 지문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이걸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해? 운영하는 자.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해? 거래정보 사업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단어가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그냥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을 받아서요. 지정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국장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다? 지정. 지정.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럼 개인은 이 정보망 운영할 수 있을까? 개인들? 법인이 아닌 개인들.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은? 법인도 운영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운영해 못해? 안 됩니다. 왜 안 돼? 겸업 때문에. 우리 이 앞주에 법인 개공은 겸업 몇 가지 말 수 있다고 했어요? 6가지. 그럼 6가지 속에 이 정보망 사업이 없어. 일반 법인은 되지만 법인 개공은 안 돼. 중개법인은 안 된다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면 이 가입은 의무사항이에요? 개공들이 의무적으로 여기 가입해야 돼?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정보망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회비만 열심히 내면 되지. 여러 가입. 정보를 또 여러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러면 이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이 지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지정 절차가 있어요. 이제 저 절차 그럼 흐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구비하라. 요건을 구비를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뭘 해야 돼요? 신청이 들어갑니다.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 그럼 구비서류 검토를 하겠죠? 그럼 이상이 없으면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줘, 안 줘?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럼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서 바로 운영하면 좋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회비는 얼마로 할 것인가, 가입자, 이용자, 권리, 의무 이런 것을 운영규정이라고 해요. 무슨 규정? 운영규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규정, 약관을 말한 거죠. 이걸 정해서 지정이 아니라 이건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지정이 아니라 승인사항인데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변경도 마찬가지. 그리고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지정 요건에서 일단 지정을 받으려면 부가통신 사업자만이 가능합니다. 개인인 부가통신 사업자,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 이 부가통신 사업자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일단 지정 받으려면 이걸 운영하려면 회원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럼 회원이 누구예요? 개공이죠. 몇 명 이상 확보해야 돼? 500명. 그렇지, 500명. 자, 개업공인 중개사가 500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 자, 30명은 자, 서울에서 499명, 충청도에서 1명. 그러면 돼? 안 돼. 2개 시도는 됐죠? 서울하고 충청도 2개는 됐는데 충청도에서 30명은 돼야 돼. 이건 최소한의 요건이냐.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갖춰서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이건 전산망이니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최소한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이트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회원 확보가 돼야 되고 자,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여기는 공인중개사, 여기는 개공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그럼 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용량이 커야 돼, 적어야 돼? 커야 되겠죠. 왜? 500명 이상으로부터 올라온 정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돼. 용량이 커야 되겠죠? 그러면서 컴퓨터 설비. 자, 컴퓨터 설비 확보했는데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좋았어요. 다시 컴퓨터 설계 줄여서 뭐라래? 몰라요? 가르쳐줘요? 컴. 아주 좋았어요. 컴. 자, 그러면 이것이 다 필요한 요건들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갖춰서 구비 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구비 서류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이야. 여기에 관련된 서류. 뭐 공인주의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이런 거. 그러면 특이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개공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됐어요. 등록증 뭘 첨부해야 돼? 여기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등록증 반납할 때는 원본을 반납하죠. 그런데 여기는 왜 사본을 반납해? 원본은 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지정받으려는 것은 사본 제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원본인데 여기 하나가 사본이 나와요. 등록증 사본.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지정서를 줘? 30일 이내. 30일 이내. 자, 시점하고 기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승인 받아야 돼? 3개월입니다. 자,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운영해야 돼? 1년 이내 운영해야 돼.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자, 흐름하고 기간,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승인 시부터 1년이 아니에요.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자, 일단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별것도 없죠. 자꾸 잊어먹어서 그러지 이게 별것도 없어. 그러면 이 내용 밑줄 좀 긋고 또 들어갈게요. 자, 177페이지 의 있습니까? 의? 세 줄만 밑줄 그으세요. 맨 위에 정보망이란 누구 상호간에? 거기 가로로 묶어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간 그러면 틀려버리고 개공 상호간에 중개된 정보를 교환한 체계 그리고 국장 지정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 자, 지정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 거기까지만 믿죠. 그 다음에 기능은 볼 필요 없고 큰 3번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자, 세 줄만 밑줄 그으세요. 가입 여부는 임의적이다. 임의적 동그라미. 그 말은 정보망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중복 가입도 가능하단 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일반인하고 의뢰인은 가입할 수 없다. 일반인하고 의뢰인은 가입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그래, 개공이 아니니까. 개공들의 집단이잖아, 이게. 개공끼리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의뢰인이나 일반인들은 정보망에 가입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지정에서, 지정 요건에서 지정 전제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한다. 밑줄.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한다.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후단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에서 법인. 두 번째 중 개인인 부가통신 사업자에서 개인 동그라미. 그리고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다. 근데 동그라미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이분들은 지정받을 수 없다. 그 밑에 줄 나와 있죠? 지정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고?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정 요건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개공 동그라미. 개공 수가 500명 2개 30인.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5, 2, 3. 왜냐면 지금은 기억이 되지만 시간 지나면 잊어보니까 5, 2, 3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개공 동그라미. 개공. 공인중개사 그러면 틀려. 동그라미 친 것은 그걸 지문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목은 그런 걸 조심해야 돼. 뭐 내용이 크게 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머리 싸매고 그런 건 과목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체크해 준 거 그래야지 점수가 나와요.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뭐다? 개공. 개공이 누구요? 회원들이잖아요. 이거 확보해야 되고. 2번은 어디 주의해야 돼요? 기사 동그라미. 과거에 기능사 이렇게 출제돼 있어. 기능사가 기사보다 한 단계 아래죠. 기사 한 명.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동그라미? 공인. 여기는 개공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야. 그냥 공인중개사. 이해됐어요? 이거 주의해달라 이 말이요. 4번은 뭘 주의해야 돼요? 컴퓨터하고 국장 둘 다 주의해야 돼요.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입니다. 둘 다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요건 그냥
대충 쭉 한번 읽고 거기 끄떡끄떡하면 점수 안 나온다고. 자, 공부할 때 내가 동그라미 친 걸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돼. 그걸 바꾸니까. 그 지문을 바꾼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과목은 중개사법은 중개사법 맞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자, 두 번째 줄 후당 국장에게 제출하라.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라? 국장. 그리고 네 번째 줄 법인 등기상 증명서 확인 동그라미. 우리가 이 앞주에도 공부했지만은 자격증하고 등기부하고 이런 건 다 제출 서류라 했어요. 확인 서류. 다 확인이야. 이것도 공통이야. 무조건 등기부는 확인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비서를 한번 읽어 두시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만 등록증 4번만 밑에 넣으세요. 여기는 등록증 원본 제출합니까? 4번. 4번. 그 다음에 양갈 2번 첫째 줄단 지정서 교부는 지정받은 날이에요? 신청받은 날이에요? 신청받은 날. 지정받은 날하고 신청 글자 두 글자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면 잘 안 보여. 30일은 신청받은 날. 이해되셨어요? 30일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지정 신청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내려갔어요. 첫째 줄. 지정 신청받은 날이에요? 지정받은 날? 그래, 이건 3월도 중요하지만 지정받은 날. 지정받은 날, 여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이때부터 3개월. 됐어요? 그 다음에 TP에 넣은 거세요. 양가로 4번은 언제부터 1년? 이날로부터 1년이야? 승인시부터 1년이 아니라고? 지정받은 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시점이라고. 어느 시점부터 1년이냐? 승인시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다. 이해되셨죠? 자, 쉬워 어려워. 좋아.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칠판을 보세요. 책 본 게 아니에요. 책은 좀 이따 밑줄 그릴 테니까, 다 밑줄 그릴 테니까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걸 운영한 사람을 누구라래요? 정보망 운영한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고, 이걸 이용한 사람이 누구요?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의무가 있고, 이분도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서로가 의무를 집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개공이 정보를 올려보낼 때 거짓으로 공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 안 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의무. 매물에 관한 정보 올려볼 때 아까 전속을 보면은 기본적상 뭐 권리관계 올려보내라고 했잖아요. 거짓으로 올려보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어. 계약이 끝났다고. 그러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여기도 지체없이. 오늘도 지체없이 몇 군데 나오네. 왜 지체없이가 자주 나올까? 이 앞뒤에도 엄청 나오고 오늘 또 2개나 벌써 나왔어. 거래 사실을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알려줘? 그러면 왜 지체없이가 자주 나와? 잘 모르겠죠? 또 가르쳐줘요? 중개사법도 지체없이 공부하라고. 이해됐어요? 중개사법도 지체없이 공부해야 돼. 민법만 하지 말고.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개공의 의무예요. 거짓을 공개하지 말라는데 해버리거나 하라는데 안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반했어 안 했어? 그러면 개공이 어떤 죄제? 업무정지입니다. 무슨 정지? 자, 이제 이 제재 엄청 나오죠 지금. 아이고 하지 말고. 자, 자꾸 외우려고 노력해봐. 우리 과목은 이거야 안 되면 안 돼. 내가 1, 2월 달에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했어요. 내용이 이렇게 급하니까. 근데 이제 3, 4월부터는 해야 돼. 업무정지. 무슨 정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도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되고 다르게 공개하면 돼 안 돼? 차별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 자, 잘 보세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그 다음에 수정에서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수정에서 공개하지 말라. 차별 공개하지 말라. 이 뜻이 뭐예요? 차별 공개라는 것은? 뭐 서울에 있는 회원들에게는 정보를 많이 주고 충청도에 있는 계공에게는 정보를 적게 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걸 위반을 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죄에 들어가겠어요? 자, 지정받아서 운영하다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징역 벌금도 들어가 있어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자, 개공은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이런 제재를 벌거할 수 있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가 자주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요. 이걸 의뢰인으로 살짝 바꾸나 그럼 못 잡아내. 의뢰인으로부터 정보를 올려받는다. 이 지문은 맞아 틀려? 그러면 의뢰인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내려보낸다. 맞아 틀려? 틀려. 근데 막상 그 지문 비슷하잖아요. 이것다 개공 대신 의뢰인 넣어놓으면 잘 못 잡아내. 그래서 틀리는 거야. 우리 과목에 뭐 내용이 뭐 이상해갖고 그런 게 아니고 의뢰인으로부터 올려받는다 틀리고 의뢰인에게 내려보낸다 틀려. 그럼 누구로부터 올려받고? 개공으로부터 올렸고 회원들에게 내려보낸 거예요. 회원들이 다 개공이잖아요. 개공에게 정보 공개하는 거야.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그럼 내가 짚어준 것만 하면 100점 맞고도 남어. 안 하니까 그러지. 그렇죠? 자, 그럼 밑줄 그을게요. 그 1번 거래정보사업자 운영상 의무 단어 있어요? 그 옆에다 저거 벌칙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위반하면 뭐요? 지정 취소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줄여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줄여서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이거 세 가지 위반하면 지치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적으세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통하여 개공으로부터 개공 동그라미 의뢰받은 중개된 정보망을 공개해야 된다. 자, 시험에 개공 대신 의뢰인으로 바꿔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공만 동그라미. 이게 이제 이 두 줄에서는 그거의 시험 나와. 다른 거 시험 낼 것도 없어. 개공. 의뢰인으로 살짝 바꿔놓는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2번은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적으세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얻은 중개되는 정보를 의뢰받는 것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정보를 수정해서 내려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밑에 해설 안 읽어봐도 돼요. 그 두 줄 읽었고 이해 다 하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마지막 줄 오른쪽 첫째 줄 차별적 동그라미.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차별 공개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자, 이거 셋 다 위반하면 지정 취소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자,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그 옆에다 적어.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적어야지. 개공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개공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보세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은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거짓으로 공개하란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야? 하지 말라.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세 줄. 자,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은 자신이 거래 정보에 공개한 중개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언제까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자,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왜? 그 이유는 왜 통보를 해줘야 돼? 매물을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왜냐면 매물이 떠다니잖아요. 거래 끝난 것이. 혼란스러우니까 지우라 이런 뜻이야. 끝.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지정받아서 운영하다가 잘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정 취소에 대해서 오늘 하고 넘어갈게요. 지정 취소 사유가 쭉 나왔는데 어차피 이건 다 암기사항들이에요. 지정 취소 사유가 자, 절대 주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권자란 말. 두 번째 줄을 할 수 있다는 말.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지정 취소는 재량이에요, 재량. 이게 국장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외울 수 있겠어요? 누가 외울 수 없다 그랬어요? 좋아.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을 때? 지정을 받았을 때 지정 취소입니다. 거 동그라미 지정 밑줄 보세요. 거짓 지정을 받으면 지정 취소. 거짓 지정을 받으면 무슨 취소? 지정 취소 사유. 자, 거 동그라미 친 건 두 문자로 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 규정을 정해서 방금 국장 승인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변경도 안 받았어. 위반했어. 다 지정 취소야. 그러면 이거는 운 동그라미. 근데 그 옆에서 적어. 이건 지정 취소만 된 게 아니라 500만 원 이상 과태료도 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면 양가로 2번입니까? 과태료 사유 있어 없어요? 있죠. 따로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세요. 이것은 지정 취소도 되면서 몇만 원 이하 과태료. 1번은 오로지 지정 취소만 돼요. 우리 과목은 이게 어려워. 벌칙이 단순 벌칙이 아니라 어떤 건 지정 취소만 되고 어떤 건 과태료가 같이 되고 어떤 건 징역 벌금하고 되고 어떤 건 순수 지정 취소만 되고 이 관계가 어렵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그 양갈 2번에 과태료 나와 있잖아요.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에서 의 동그라미. 아니한. 그 다음에 다르게. 그 다음에 차별 공개했을 때. 차별 공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도 되고 아까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 옆에다 같이 적어.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징역 벌금 나와 있잖아요. 같이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자,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럼 어떻게 돼?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다. 이건 순수 지정 취소야. 순수 지정 취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개인 거래 정보 사업자가 뭐 하거나 사망했어요? 법인 거래 정보 사업자가 어떻게 했어요? 왜 해산했어요? 그걸 알 길이 없죠.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순수 지정 취소만 돼. 다른 벌칙은 없고. 죽은 사람에게 뭐 징역 벌금 고하고 어떻고. 그죠? 지정 취소만 돼. 그래서 이제 지정 취소 사유. 이것이 이제 어차피 암기사항들이야. 뭐 당장 내가 암기하는 말을 안 하겠어요. 공부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두 문자를 하려면 거운, 의정, 사해. 프린트도 나갈 거예요. 다음 주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어. 벌칙 프린트. 그러면 그 사전처럼 이제 가지고 다녀야 돼. 지정 취소 사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 줄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전처럼 벌칙 사전이다 그러고 가지고 다녀야 돼. 그 짜투리 시간 활용한 게 좋아요. 이런 것은 책 펴놓고 하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요. 이게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뭐 걸어 다니면서 뭐 그럴 때 화장실 가서 뭐 이럴 때 한 번씩 보고 그런 게 좋아요. 그러면 많은 것 같아도 몇 번 보다 보면 다 돼. 다 해갖고. 여러분 학교 가시면 저런 거 다 공부하고 들어가서 합격이에요. 괜히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났어요. 양갈 2번, 3번 다 끝난 거고, 지정 취소 사유 하면서 과태료하고 징역벌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보망 완벽하게 끝났어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을 기념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렇지, 쉬어줘야지. 쉬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쉬었다 들어갈게요. 쉬었다 들어갑니다. 휴식 같습니다.